오늘 뭐 주제 발표라든지 또는 토론의 방향성과는 약간 좀 떨어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이런 사태가 온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또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뭐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했듯이 뭐 이 분야의 뭐 전문가, 뭐 감염병이라든지 방역의 전문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의료 정책을 그동안에도 꾸준히 이제 고민하고 그랬던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CEO로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월 말쯤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코로나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어떤 우발적인 아주 뭐 국시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까지는 그랬고요. 그것이 이제 2월 초로 넘어오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을 경유했던 사람들,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때부터 정부도 약간의 스탠스를 좀 바꿉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나서서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 발표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다가 11월 전후로 해서 확진자가 조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때 이제 정부 또 대통령까지도 이것이 이제 뭐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잘 극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저는 이제 바로 현장에서 느꼈던 것이 저희 병원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중국과 전혀 무관한 그런 코로나 환자가 하나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 이거 큰일 났다. 드디어 이제 이것이 우리가 방역에서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허점이 뚫렸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대구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죠.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과연 2월 초, 뭐 이때 우리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전면적으로 입국을 불허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또 그 생각은 과연 옳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수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는요,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총 218일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종식될 때까지 첫 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6명의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메르스에 한 거의 한 50배 가까운 정도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당시 31명, 38명이었는데 지금 한 80명 정도까지 가니까 2배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준 충격은 뭐였냐면은 이게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병원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고, 그게 대형 병원 중심의 우리 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역 체계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자, 이제 이런 교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대부분의 이 대학병원의 원장들이 무엇을 걱정했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원내로 진입해서 그것이 폭발점이 유발점이 되는 그런 휘발점이 대학병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병원과 같은 병원들은 상당히
안전하고 세이프한 지역이 됐던 것이 애초서부터 이런 걱정 때문에 응급실로 들어오는 거나 병원에 진입하는 모든 환자들을 전수검사를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른 양상이 보여진 거고, 엉뚱하게도 사회적 감염으로 바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메르스 사태가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갔나? 라는 그런 반성이 들 정도로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겪었던 교훈, 백서에 담았던 것들을 거의 실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저희 의료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감염병에 대한 위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랑 지금이랑 하나도 다른 게 없죠. 실례를 들면은 방역의 최전선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확진 환자를 가려냈어야 되는데,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그런 행태를 해서 우리의 보건소는 이미 이런 방역에 능하기보다는 치료 중심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연이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상태로 돼서 이 보건소가 제일 전초기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전초기지가 병원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방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실질적인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갖고 있던 매뉴얼은 전부 다 메르스 사태 때 만들어진 매뉴얼인데, 코로나와 메르스는 너무너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의 매뉴얼 가지고서 이거를 대응하려니 제대로 된 게 없었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정권을 움직이는 분들에게 누가 조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듣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저런 행동을 취할까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듣는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만 반영되냐면은 이미 터진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것이지,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번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이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제가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부처 간에 서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전혀 다릅니다. 저 이번에 알았는데요. 마스크 있잖아요. 이 마스크 공급 어느 부처 소관인지 아세요? 이 마스크 공급이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병원들의 마스크 공급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복지부에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마스크 공급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재부하고 식약처 소관입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그것이 옳다손 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의 중심이 복지부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전환이 돼야 된다. 또 하나 이번에 보니까 은평성모병원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병원이 원내 감염이 있어가지고 2주나 클로즈 됐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병원인데, 그리고 이 병원이 빠르게 복구가 되고 빠르게 이 코로나 사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이 다 갖춰졌는데, 이 병원이 진료 재개를 누가 못하게 하냐면요,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누가 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가 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려가 보면은 전부 다 각자 자기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서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죠. 그때마다 언론에 보도돼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부랴부랴 이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저는 정말 요즘에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 공무원들 보면은 뭐랄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왜? 전혀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게 그들이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개포공항 개항이 돼도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선이 단 한 편도 뜨고 내리는 적이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호텔은 텅 빈 상태고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뭐 그런 상태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위정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문제는 의료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의료가 문제가 될 것이다. 비단 뭐 이런 감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발 의료만큼은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해오는데,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딱 하나 바뀌었던 것은 메르스 사태 바로 직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사로 단 한 번 딱 임명한 것으로 그것으로 그쳤다는 것이죠. 저는 뭐 좋은 사회, 선진 사회라는 것이 어떤 이념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라야만 된다는 그런 소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사회라는 것이 바로 선진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합리적인 사회의 모습은 전문가 영역은 최소한 전문가들에게 맡겨준다든지 최소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정치인 중심으로 정치적, 이념적 논쟁으로만 사회가 돌아가다 보니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후 약방문식으로 문제가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하고, 그마저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멎죠. 여러분, 메르스는요,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극복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메르스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 있는 약을 개발한 적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저절로 물러가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겼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러스가 점잖게 물러갔다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코로나도 그런 식으로 물러갈 겁니다. 정치인들은 우리가 정신무장을 통해서 뭐 극복하자 하는데 그런 극복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의지 박약한 분들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정치 논리로 들여다본다는 것에 대한 또 문제도 있고, 자, 이제 제2의 코로나가 또 몇 년 있다 또 옵니다. 또 이런 일을 또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큰 대가를 치르고 넘어갈 겁니다. 그것이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넘어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넘어갈 겁니다. 누구의 책임일까? 저는 그것을 우리 사회에 한번 좀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